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야기. 제가 10.69.1이 왔습니다. 보통은 전 버전도 그렇죠. 12도 그렇고 2를 왔죠. 2를 이제 좀 이너서클이나 조금만 뿌리고 2를 보통 제가 받았는데 2를 받기는 처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뿌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두 대가 있죠. 근데 Y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Y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이번 S가 먼저 받았고 여러 유명 유튜버들이랑 지금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FSD 베타 후기에 대해서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하고 제가 받은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아서 뭐 나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빨리 받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계속 리뷰하는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제가 S를 많이 tas고 와이프가 워낙 Y를 좋아해서 이제 Y로는 로드트립, 그리고 로드트립 같은 경우는 400마일 넘게 가기 때문에 400마일 맥시멈을 가기 때문에 S를 탈 수밖에 없고 S 위주로 많이 돌아다닌 게 영향이 어쨌든 이게 테슬라는 first come first serve가 아니라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차도 빨리 주고 뭔가 데이터적으로도 기여하는 거, 이거 하여튼 어널리시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웨이트 밸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후기를 더 얘기하기 전에 포커스원이 감사합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VPP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파워월에 대해서 뒤에 트윗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할 거고요. 모리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그러게요. 갑자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넘쳐나가지고 후기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 며칠만 참아주시면. 그래도 오늘 서번 바로 써봤거든요. 서번 이야기도 좀 계속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님 감사합니다. 전기세 폭등에 대해서도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 감소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전기값이 오르지만 대체 에너지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비탄력적 상품이라서 뭐가 어떻게 될지. 전기세가 비싸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좀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석유를, 그러니까 가솔린을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 불만 튀기면 폭등합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근님 감사합니다. 정희경님 항상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계시다니. 저도 매일 만들도록 요즘은 조금씩 하루 이틀씩은 빠져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매일매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식을 브래드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논문 한두 편은 또 읽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D 베타 10.69.1이 풀리자마자 좀 많이 풀리자마자 역시 이거는 예고한 대로 칼같이 하는군요. 15,000달러로 FSD 베타, FSD 옵션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보통은 와이드 릴리즈를 포잉2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컨 버전에서 하는데 저 어쨌든 1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뿌린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Y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다 뿌릴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다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가치가 있냐, 칼같이 가격을 올렸는데 전에도 그랬고, 이거는 제가 이미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비싸죠. 당연히. 원래 가격보다, 값어치보다 비쌉니다.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6,000달러 잘 쳐줘야 10,000달러 이상을 안 보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가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 분들은 이 FSD 베타가 이게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캘리 위주다 보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올리고, 절대로 회사는 믿지는 장사를 하진 않습니다. 이거 많이 선택 안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렇게 고가의 정책을 핌으로써 이득이 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정확히 알거든요.
분명히 테슬라는 이렇게 해도 이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로 발전할 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잠깐 써본 지금 느낌으로는 부드럽습니다. 이제 정말 더 사람 같아지고 더 멀리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씩 움찔하는 그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최대한도로 이 장점을 높게 보고 그걸 최대한 끌어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저도 그것에서 큰 불만이 없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너무 간사해서 좀 좋아지면은 바로 그게 느껴지고 훨씬 이미 조금만 써봤는데도 나아진 게 확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더 harsh한 거를 좀 밀어붙여 봐야지 이미 전 버전도 서버브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가를 알려면 또 주말에 샌프란시스코나 좀 복잡한 다운타운을 한번 밀어붙여서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오늘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S&P 500가 오늘 안 좋았죠. 내려갔는데 테슬라는 반대로 올라갔고 그래서 좀 가져온 면도 있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기사를 내서 근데 제가 빨랐더라. 제가 지난 이미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한 회사만 미친 듯이 추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뿌듯합니다. 계속 잘 맞춰가니까 제가 먼저 많이들 이걸 얘기를 했죠. 그럴 거 아니라고 댓글에 뭐 비판적인 얘기도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뭐 30%더 올라갈 거다. 타겟팅을 더 상향 조정하고 있죠. 지금 분할된 가격으로 뭐 $360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매크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지금 텍스 크레딧 주는 게 테슬라 말고는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별로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원자재에 대해서 이미 다 대비를 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아마 받을 것 같은데 물론 그 텍스 크레딧을 노리고 그러면은 차를 받는 거나 내년에 사야 되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함구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문을 안 할 테니까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꾸 테슬라가 버퍼를 쓴다라는 거죠. 요소에 가격을 올릴 만한 요소들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내린다는 좀 그런 뉘앙스도 조금은 얘기를 했었죠, 트윗에. 그치만 이건 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는 아까 댓글에도 지금 전력난입니다.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히트웨이브가 닥쳐서 40도 셀시우스로는 40도를 찍더라고요. 와, 이 날씨 좋은 캘리가 미쳤죠. 이건 뭐 네바다나 텍사스 저리 가랄 정도인데 물론 이제 휴미드하진 않아서 습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40도 같은 느낌 좀 덥긴 했는데 확실히 건조한 게 온도에 대한 톨러런스를 그러니까 견딜 만한 걸 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트웨이브가 오면은 에어컨을 AC를 엄청 틀죠. 그래가지고 전기 아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 내부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좀 에너지 낭비이지 않나. 옛날보단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래 앉아있으면은 건물 내부는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히트웨이브에 대비해서 일론 머스크도 파워월 그리고 현재는 솔라 플러스 배터리로 팝니다. 이런 히트웨이브에 대비해서 이제 설치하라고 광고하는 거죠.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런 블랙아웃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팔로워들,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대비해서 파워올만 팔면 안 되냐 옛날같이. 지금 파워올만 팔지 않습니다. 솔라랑 같이 패키지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이걸 패키지로 파는데 아마 파워올만 다시 오더링 할 수 있게 조만간 풀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슬 아까 얘기한 원자재 그러니까 이제 차량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하기는 지금 한치 앞을 보기는 진짜 어렵다. 하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루트나 옵션들이 다양해지면서 충분히 이걸 잘 매니징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LA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건데
도처에 슈퍼차저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히트웨이브가 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LA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하나, 대낮에. 충전할 때가, 왜냐면 관광을 하게 되면은 슈퍼차저를 한낮에도 써야 되는데, 이거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그런 일은 겪지 않았고요. 그리고 켈리는, 충전소는 뭐 엄청 많아서, 별 무리 없이 전혀, 전에도 얘기했듯이 400마일이 제가 볼 땐 옵티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전혀 주행거리나 충전에 대한 갈증은 1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드트립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부러 3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트립 플래너 자체가. 더 하려면 할 수 있죠. 제가 인위적으로 찍으면 그냥 가고 제 마음이죠. 근데 지금 플랜을 짜주는 게, 내비게이션상 플랜을 짜주는 게 3시간마다 꼭 쉬게 만들고 20분 이상 충전을 잘 안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긴 한데, 딱 적당히 쉬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좀 맞춰 있고 운전자도 리프레시 할 겸 그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걸 좀 느껴졌고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아예 그냥 핀으로 박아놨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특기죠. 지역적인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열기를 우주로 보내는 그런 것을 아예 자기의 철학으로 항상 이렇게 여전히 계속 못 박아 놓는다라는 점, 이런 뜨거운 지구의 열기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한 점으로 묶여서 저도 우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엄청 더워서 지금 전력난뿐만 아니라 desalination, 그러니까 담수하죠, 해수를. 지금 물 부족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로드트립을 하면서 느낀 게, 맵상으로는 호수가 물이 엄청 가득 차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호수들이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엄청 큰 호수, 사나바바라 근처에 이렇게 엄청 큰 호수가 또 하나 있던데, 그 산을 넘는데 물이 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물 부족이죠.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냐, 뭐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것도 있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깊게 보긴 하겠지만, 이게 배터리 기술이랑 그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점점 인간이 아토믹 컨트롤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나 배터리나 기술이 거기서 거기로, 그러니까 되게 커먼 그라운드, 쉐어하는 게 엄청 많아지더라. 일단 참 이게 민주주의의 일단 문제인데, 캘리포니아에 그럼 디살리네이션이 있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지금 건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에 지금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게 거절당했는데,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랑 세컨이 물 가격입니다. 당연히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물을 쓰는 게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물 안 쓰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근데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솔트, 그 소금기를 뺀 다음에 물을 쓰고 그 소금을 따로 우리가 쓸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수화 플랜트를 보면은 주로, 전에 아버지하고도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이렇게 더 찾아보니까 멤브레인을 이용한, 그래서 아버지가 멤브레인 연구 옛날에, 그래서 근데 댓글에 보면 이미 그 막 상용화돼서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신 논문들을 보니까 그 RO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물값 오른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전히 담수화하는 게 그렇게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경 문제는 완전히 솔트로 바짝 말려서 하는 게 아니라 삼투압 압력을 건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은 멤브레인 플러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담수로 빼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소금이 농도가 높은 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바다에 현재 방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 가장 이런 디살리네이션 플랜트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 주변에 소금 농도를 올려버려가지고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개박살 내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멤브레인이 싸다 하지만 여전히 물값은 비싸고 에너지 굉장히 인텐시브, 에너지를 엄청 쏟아붓는 작업이라서 네이처나 유명 저널들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솔트를 없애서 담수화를 할 거냐에 대한 논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여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노 패터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아이온을 뽑아다가 선택적으로 아이온을 뽑는다고, 이온을 뽑는다고, 이거는 흡사, 그쵸? 이거를 배터리 일렉트로드로 쓴다라든지 배터리 일렉트로랑 결합해서 한다라든지, 가장 단순하게는 더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솔트로 빼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드는데, 그거의 경제성을 거기에 나오는 미네랄들, 당장 소디움 배터리엔 솔트를 엄청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바닷물 안에는 리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을 담수화하는 과정에서 리튬도 굉장히 많이 축적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값비싼 미네랄들을 바닷물 한 컵 떠서는 별로 없지만 이런 패터닝으로 많이 필터링해서 하나씩 선택적으로만 거를 수 있으면 그걸 그대로 팔아버리면은 충분히 경제성도 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면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콤비네이션으로 배터리랑 같이 연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나노 테크놀로지가 깊숙이 지금 디살리네이션에 들어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전히 비쌉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논문들을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이런 히트 웨이브가 사실은 한번 오면은 다음번에 안 올 확률도 높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저쪽에 산에서 내리면은 한 번에 해결될 문제인데, 이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한 2번 맞으면 진짜 이제는 물이 없습니다. 아예 농사도 못 짓고요. 진짜 짐 싸야 되는데, 참 아직 말은 글로벌 워밍을 외치시면서 캘리포니아가 많이, 근데 정작 이 물에 대해서는 좀 이기심이 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유럽의 판매량을 넘어가기 전에, 환율이 미쳤더라고요. 이게 제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이게 또 거기다가 이제 금리는 사실상, 이거 1,400원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어떠한 엑스퍼트도 지금 커런시 이런 걸 예측하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올라갈 카드들은 많은데 내려갈 카드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점에서 1,400원이 갈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한국 원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은 20년, 이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월스트리트에 나온 건데 각국의 환율들이 다 깨지고 있고 일본 엔화도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이걸 또 갖고 오게 됐고, 중국이랑 그때도 한판 붙겠다고 관세를 옛날에 이미 한번 중국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이 환율을 내려서 그걸 방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이 제조업을 되찾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결국 미국 내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게 좀 확전된 느낌도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제는 미국 대 전 세계가 돼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 힘이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옛날만큼 강하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그만큼 그 공백을 찾겠냐라는 싸움에 있어서 여러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커런시들이 올라오지만 사실 미국만큼 또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은 위기만 되면 여전히 더 강하게, 요즘 들어 더 강하게 달러로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러면 장단점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왜냐면 구매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요. 겨울에 또 한국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가 편해지겠죠. 구매력이 더 올라가니까요. 달러가 더 세니까. 반면에 미국으로 오는 사람은 줄어들 테고요. 당장 비행기 값만 검색을 해도 느낌이, 한국에서 여기 오는 거는 싼데 여기서 한국 가는 거는 엄청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미국에서 어쨌든 수출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 물건값이 비싸지니까요. 미국 수출에는 좀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물가는 잡을 것 같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앞둔 입장에서 정리하면 1,400원이 이거 좀 걱정이 좀 심각합니다. 마지막은 유럽에 대한 전기차 세일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크로스로드라고 얘기하는 게, 전기차는 좀 늘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여전히 초강세인 건 맞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큰 그린 웨이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year to date로 1등은 모델 Y고요.
2등이 모델 3입니다. 근데 요 피아트 조그만한 요걸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피아트 500이 3위를 차지했고 ID4가 여기 있네요. ID3는 정말 유럽에서도 인기가 없군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2020년에는 꾸준히 느는 게, 달이 지나갈수록 꾸준히 느는 게 보입니다. 근데 작년을 보면요, 여름에 유럽이, 이게 원래 자동차라는 게 여름에 잘 팔려야 되는데 작년 트렌드를 보면은 감소했다라는 거죠. 올해 보면은 작년보다도 우째에 줄라이도 좀 줄고 준도 6월 7월 조금 더 감소한 폭입니다. 근데 트렌드는 작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죠. 흡사 전기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가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연말에는 결국은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가봐야 된다. 그리고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지금 전기값에 대해서 유럽에서 이제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에너지들은요 다 비탄력적 상품이라서 뭐 오펙이 감산한다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풀면요 그 줄이기가 엄청 줄인 것 같지만 막 10만 배를 줄인다 뭐 엄청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요 매일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은 개뿔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그 폭을 조절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수요는 들쑥날쑥할지언정 생산량은 야금야금 늘면 늘었지 그거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만 튀겨주면은 다시 만약에 고유가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기값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대처가 어렵다라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린웨이브는 이미 스탑을 하기가 블럭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여름에는 좀 줄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 상품이라서 그렇지만 예상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그린웨이브는 그러니까 롱런에는 막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